명품 계급도에 이어서 2022년 명품 매출 순위,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브랜드는 무엇인가? 명품 계급도와 명품 순위는 다른 겁니다. 이 명품 계급도 영상을 보셨다면 그것을 토대로 이 매출 순위들 보면 정말 재밌을 것 같고요. 이 영상이 처음이시라면 이 영상 보시고 명품 계급도 영상 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자,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현재까지 명품 매출 순위 시작합니다. 10위는 발렌시아가입니다. 발렌시아가가 10위까지 떨어졌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 상반기 매출까지 발렌시아가가 매출 1위였거든요. 그래서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유라트 명품 계급도 영상을 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발렌시아가의 역사, 그리고 발렌시아가에서 무엇을 사야 하는가, 이런 거를 아주 콕콕 잘 집어준 이유라트 골라줄게요 영상 보시면 또 너무 좋을 것 같고, 이 발렌시아가는 샤넬과 크리스찬 디올이 정말 부러워했던 디자이너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던 디자이너거든요. 패턴부터 재단까지 모든 과정을 혼자 완벽하게 해내는 디자이너였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것은 오뜨꾸띠르에 대한 열망, 고집이 남다른 발렌시아가였는데 현재는 스트리트 패션의 선두주자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점이 정말 재밌는 것 같고, 발렌시아가에서 가장 사랑을 받았던 제품은 바로 모터백, 그리고 스피드러너, 트리플 S,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전성기가 약간은 지났다. 다음 9번째, 까르띠에라는 브랜드가 명품 주얼리 브랜드 중에는 가장 주목할 만한 브랜드 중에 하나거든요. 현재는 리치몬드 그룹에 속해 있는 브랜드이고 특히 보석 세공에 있어서 아주 큰 발자취를 남긴 브랜드예요. 이 까르띠에가 당시로서는 세공이 정말 어려운 백금을 최초로 주얼리에 적용하는, 보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보여준 브랜드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현재 매출 기준으로 세계 3대 명품 시계 브랜드 안에 들어갑니다. 세계 3대 명품 시계 브랜드가 어디냐? 까르띠에, 오메가, 롤렉스예요. 그런데 이에 그치지 않고 세계 4대 보석 브랜드 안에도 들어갑니다. 이 세계 4대 보석 브랜드는 까르띠에, 반클리프 아펠, 불가리, 티파니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저희 액세서리들을 딱 살펴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까르띠에만 해도 이 러브 팔찌, 그리고 여기 이 다이아 링, 이렇게 이 다이아 목걸이까지 지금 총 제가 3가지를 까르띠에 걸로 하고 있네요. 그래서 현재 까르띠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러브 팔찌나 아니면은 다이아몬드 반지 이런 거를 떠올리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이유라트 까르띠에 골라줄게요 에서도 보셨다시피 정말 놀랍게도 까르띠에가 세계 최초로 손목시계를 만든 브랜드입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아니 여기 보석 세공만 하는 줄 알았더니 세계 최초로 손목시계를 만들었다고? 까르띠에 시계들의 그냥 디자인만 놓고 봐도 저는 까르띠에 시계 디자인이 넘사벽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너무 사랑하거든요. 아주 패셔너블하고 손목에 착 달라붙는 느낌 때문에 저는 이 펜더 옐로우 골드 이 시계가 저의 위시리스트입니다. 제가 요즘에 너무 재밌게 본 드라마가 있는데 김혜수님이 주연을 하신 소년 심판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예요. 그 드라마 안에서 김혜수님이 액세서리를 최대한 자제하시고 나오시는데 그중에 이 까르띠에의 펜더, 제가 너무나 갖고 싶은 옐로우 골드 이 제품을 계속 착용을 하고 나오세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서 아 이게 거의 뭐 까르띠에 광고인가, 그냥 까르띠에 광고 영상으로 그냥 가져다 쓰셔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만큼 계속 착용을 하고 나오시더라고요. 드라마도 너무 재밌었지만 그 시계를 딱 보면서 아 저거를 내가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드라마를 보고 있더라고요. 8위에는 어떤 브랜드가 들어갈까요? 역시 프라다에 대해서도 우리 이유라트에서 역사와 더불어서 어떤 제품을 사야 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리뷰한 영상이 있습니다. 아니 정말 재미있는 게 프라다가 코스트코 매장에 유리 진열대 안에 진열이 돼 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걸 보고 야 이런 마트에 명품 제품이 진열이 돼 있는 게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 프라다가 망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라프 시몬스를 수석 디자이너
디자이너로 딱 영입을 해오면서 역시 그 저력이 어디 가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프라다의 가방들도 너무 예쁘고 의류들이 진짜 넘사벽으로 예쁘더라고요. 아주 모던하고 군더더기 없는 블랙 하면은 프라다가 떠오르게 되는데 지난 겨울 시즌도 그렇고 이번 시즌 의류들도 정말 너무너무 예쁩니다. 인기 있는 제품들은 매장에서 구경도 못하고 이미 솔드아웃 돼 있더라고요. 프라다의 주력 상품은 가방이고요. 요즘은 의류들도 폭발적인 유행이고 슈즈 라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주춤했던 프라다가 지금 거의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이 유행이 좀 오래 지속될 것 같다 이런 예상이 되더라고요. 라프 시몬스를 놓치지 마세요. 미우치아 프라다님. 7위는 어떤 브랜드가 오게 될까요? 디올입니다. 크리스찬 디올이 설립을 하고 입생 로랑도 수석 디자이너로 임명이 됐었던 바로 그 브랜드. 현재는 마리아 그라치아 치우리가 수석 디자이너로 있는데요. 역시나 디올에 대해서도 우리 이유라트가 너무나 사랑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골라줄게요 라는 영상도 있고 개인 소장 디올도 있고 디올의 화보집을 옮겨놓은 것 같은 너무 동화 같은 영상들도 있잖아요. 많은 로열님들이 디올에서 이 영상 진짜 가져다가 광고로 써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퀄리티가 유튜브에서 나올 일입니까? 막 이렇게 항상 칭찬을 해주시고 계신데 그 영상들 같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 루이비통과 더불어서 LVMH 그룹에 속해 있는 브랜드입니다. 처음에 LVMH 그룹이 시작하게 된 브랜드가 바로 이 디올이었어요. 디올을 아르노 회장이 탁 인수를 하면서 지금의 LVMH 그룹이 탄생하게 됐고 전 세계에서 한국의 매출이 정말 높다고 해요. 아무래도 인플루언서들 블랙핑크의 지수님의 영향이 정말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또 그리고 수지님도 계시네요. 디올 코스메틱 쪽에는 김연아님도 계시잖아요. 김연아님이 또 이번에 주얼리 쪽에서도 모델을 하셨고 이렇게 유명 연예인과 유명 인플루언서들에게 아주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던 것이 아주 좋은 효과가 또 났던 것 같아요. 디올 하면 레이디 디올 가방을 빼놓을 수가 없죠. 결국에 디올에서 구매하고 싶어 하는 게 바로 레이디 디올 가방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의류들이 정말 넘사벽으로 예쁩니다. 디올에 가서 옷을 입어보면 제 몸을 그대로 놓고 재단을 한 것처럼 디올의 옷들이 저랑 너무 찰떡이더라고요. 그래서 명품 브랜드 중에 제가 가장 많은 의류를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가 바로 디올이에요. 6위에는 어떤 브랜드가 올라갈까요? 바로 티파니앤코. 티파니앤코는 1850년에 설립이 됐고 펜시 용품들을 이제 판매하는 판매상이었어요. 그러다가 실버 용품들을 판매하고 제작을 하면서 이 귀금속의 세공 라인에 이제 뛰어들게 된 거죠. 그 와중에 프랑스 파리에서 하는 만국 박람회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세계적인 브랜드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시에 프랑스나 이탈리아 브랜드 아니고는 명품의 대열에 합류하기가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퀄리티 차이도 많이 났었고요. 그런데 티파니앤코가 미국 브랜드잖아요. 아주 이례적으로 만국 박람회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지금의 이 위치까지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이 됐어요. 다른 브랜드의 다이아몬드들은 GIA 등급, 커팅 그레이드, 불순물 이런 등급들이 있어요. 다이아몬드에. 근데 티파니는 티파니 커팅이라는 명칭이 따로 있습니다. 미국의 프로포즈의 상징이기도 하죠. 여자들은 이 티파니 브랜드의 패키지의 컬러만 봐도 심장 박동이 몇 배 상승한다 이런 실험 결과가 나와 있기도 한 아주 재밌는 브랜드인데요. 저는 요즘에 새로 나온 디자인인데 더블로우 힌지스 뱅글 이거 너무 예쁘더라고요. 좀 다이아몬드가 어느 정도 박혀있는 그게 진짜 예쁘고 이 모델이 착용하고 있는 컷에서도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이렇게 그냥 모던한 평소에 데일리로 입고 다니는 일상복에 탁 해주면 정말 멋있을 것 같고 이 시리즈로 더블 로우링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세트로 해주면 너무 예쁠 것 같더라고요. 5번째 브랜드 롤렉스입니다. 자, 우리 명품 계급도 영상에서 꽤 많은 거의 남자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롤렉스가 어떻게 울트라 럭셔리에 들어갑니까? 시계 브랜드 안에서 롤렉스는 울트라 럭셔리에 들어갈 만한 브랜드가 아니에요. 물론 파텍 필립이나 이런 브랜드들 있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롤렉스보다 더 럭셔리하고 고급 시계들 브랜드는 있어요. 하지만 인지도와 매출은 롤렉스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자, 이런 거예요. 럭셔리의 상징의 자동차 브랜드
브랜드가 뭐죠? 벤츠죠. 벤츠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타고 다니셔가지고 예전 같은 그런 상징적인 느낌이 약간은 쇠퇴한 것 같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도 상징적인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성공했다. 남자들 사이에서 롤렉스 시계 차고 다닌다. 이런 얘기 들으면 그 친구 정말 성공했네. 이제 성공한 게 맞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브랜드다. 이 말이죠. 이 롤렉스라는 브랜드는 온라인 판매도 하지 않고 있어요. 오픈런의 주역인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롤렉스를 사려고 하고 있는데도 제품의 개수도 늘리지 않고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신제품이 있는데 그것도 디자인은 바꾸지 않고 컬러만 바꿔서 나오고 아주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는 고집이 있는 브랜드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시계도 롤렉스네요. 롤렉스에서 오픈런을 했었잖아요. 지금은 오픈런을 하지 않고 전화 예약을 받는다고 합니다. 전화 예약을 전날 받는 게 아니고 그날 당일에 오픈하고 전화 예약을 받아서 번호표를 받게 된다고 해요. 이런 거는 정말 잘 바꾼 것 같아요. 롤렉스 판매 탑3 중에 1위가 서브마리너고 2위가 데이저스트, 3위가 데이토나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시계가 바로 데이저스트예요. 여성용 라인이고요. 아주 깔끔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판 자체는 그냥 화이트 판으로 했고 로마 숫자로 했고 그리고 실버와 골드 콤비로 가지고 있습니다. 4위는 바로 에르메스입니다. 에르메스라는 브랜드 자체가 가장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브랜드이기도 해요. 그런데 명품 계급도와 매출 순위는 다른 거잖아요. 명품의 최상위권에 울트라 럭셔리에 위치를 하고 있더라도 수량이 많이 팔리지 않으면 매출 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에르메스가 4위까지 올라갔다. 정말 높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에르메스가 이렇게 고가의 제품들만 판매하고 있는데도 매출 순위가 4위까지 올라갔다. 이 이유가 무엇인가? 에르메스도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온라인에 들어갔을 때 버킨백이나 캘리백이나 사람들이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는 대기가 꽉 차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지는 않아요. 주얼리 제품들이랑 상대적으로 인기가 조금 없는 그런 가방들이 있더라고요. 트윌리도 있어요. 제가 제 지인한테 에르메스 홈페이지에서 트윌리를 구매해서 바로 선물로 배송을 보내기도 했었거든요. 프랑스 본사에서 포장을 해가지고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에 있는 달쿠하오,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달쿠하오,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이 쇼핑센터에 에르메스가 입점이 된 것이 또 이번 매출 신장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스토어에 오픈한 날 단 하루 만에 판매한 금액이 27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 27억 원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판매 제품이 바로 버킨백이었대요. 저는 명품 브랜드 중에 에르메스가 정말 명품다운 명품 브랜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100%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제3국가에 하청을 주지 않고 프랑스에 있는 장인분들이 한 땀 한 땀 모든 공정을 나눠서 그 공정 부분의 전문가들께서 제품 하나하나를 다 만들고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제품의 가격이나 이런 게 좀 높아지지 않나 이런 납득도 되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품의 재질 자체가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방을 만져보고 들어보고 하면은 이래서 비싸구나 정말 들고 다니기 편안하다 이런 느낌을 받고 대체적으로 가방들의 무게도 다 가벼워요. 자, 3위는 어떤 브랜드일까요? 루이비통. 제가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충격받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 이 매출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 말고 전체 매출을 놓고 봤을 때 전 세계 1위 매출 브랜드가 바로 루이비통입니다. 이 루이비통이라는 브랜드가 정말 어마어마한 브랜드인 거예요. 아마 모든 명품 브랜드들을 통틀어서 가장 대중화가 잘 돼 있는 브랜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명품의 대명사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브랜드입니다. 세계 3대 명품 브랜드가 바로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이렇게 꼽거든요. 자, 그렇다면 루이비통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은 무엇인가? 바로 알마 비비. 언니 정말 알마 비비예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브랜드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제품들을 보면은 뭘로 알 수 있느냐? 같은 디자인의 여러 개의 사이즈, 여러 가지의 재질 그리고 여러 개의 컬러로 이 제품군의
기존에 어마어마한 양의 디자인들이 있다 그러면은 바로 주력하는 상품이고, 주력하는 상품인 이유가 바로 가장 많이 팔리기 때문이에요. 물론 샤넬 클래식 플랫백에 견주어 볼 수 있는 루이비통의 가방은 무엇인가? 그러면 카피신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루이비통이 왜 지금 현재 3위를 하게 되었는가? 바로 루이비통도 온라인으로 제품 전체를 다 판매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의 영향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있지 않으면 아무래도 매출 순위에서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될 거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2위는 어떤 브랜드가 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예상이 맞을까요? 자, 지금 봅시다. 2위는 바로 샤넬! 자, 샤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들도 많고, 샤넬은 다른 브랜드들과 다르게 LVMH나 키링 그룹에 속하지 않아요. 그냥 샤넬은 샤넬입니다. 코코 샤넬과 함께 향수 라인을 운영했던 사업가 피에르 베르트하이머의 두 아들이 1974년부터 지금까지 샤넬의 공동 소유주로서 회사를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국내 앰버서더로는 지디님과 블랙핑크 제니님이 계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니님과 샤넬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얘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샤넬 오픈런 현상, 이유라트에서도 이 오픈런 현상에 대해서 다뤘었고, 제가 이걸로 인해서 또 채널 A 뉴스에도 제가 출연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MC 그린님과 함께 SBS 방송에도 제가 출연을 했었어요. 이 샤넬 오픈런이 유행을 했던 이유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 신흥 부자들이 많이 늘었다. MZ세대의 샤넬 구매량이 늘었다. 코로나로 인한 보복 소비가 늘었었다. 그 두 가지 현상으로 샤넬의 구매량이 늘었는데, 늘어난 구매량보다 공급량이 너무나 부족했던 거죠. 조금씩 중고 가격들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새 제품을 그냥 리셀로 판매를 하면 백화점에서 사는 것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구매를 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현상을 보고 실제 샤넬을 구매했던 VIP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몇 년 전만 해도 샤넬 매장에 딱 들어가서 여유롭게 셀러분들과 단서도 나누고 너무 맛있고 예쁜 디저트나 음료들 다 이렇게 받으면서 쇼핑을 즐기는 맛이 있었거든요. 사실 저도 명품 매장에 가서 쇼핑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에 그런 즐거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는 뭐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제품을 구매하는 게 기존 VIP들의 성향도 아닌데, 이제는 너무 이제 대중화가 되어버린 느낌마저 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결국에 현재는 리셀 가격이 이제는 정가보다는 떨어졌어요. 그냥 새 제품도 바로 팔아도 정가보다는 떨어진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셀러들이 이제 더 이상 오픈런을 할까요? 샤넬에서도 이런 오픈런 현상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절대 브랜드에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오픈런을 좀 제한하기 위해서 뭐 1년에 클래식백은 몇 개 이하 구매해야 한다, 뭐 이런 기준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샤넬 붐의 이후에 이제 소셜미디어의 다양한 홍보 활동, 그리고 유명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들의 홍보 활동, 이런 거가 또 매출 신장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보고 있고, 판매량 탑3로는 1위가 가방이고 2위가 향수고 3위가 슈즈입니다. 자, 대망의 1위입니다. 1위 브랜드는 어디가 차지했을까요? 구찌! 자, 봅시다. 보통 명품은 이렇게 프랑스 브랜드들이 강세예요. 그 중에 구찌가 이렇게 이탈리아 명품으로 1위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구찌는 키링 그룹에 속해 있어요. 비록 작년보다 브랜드 가치나 뭐 이런 거는 좀 하락을 했지만 매출 분야에서 1위를 달성했어요. 아직도 구찌의 인기가 완전히 식진 않았다. 아직도 어마어마하다. 구찌가 지금 1위가 된 가장 큰 이유, 온라인 구매가 70%나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정말 자세하고 재미있게 구성을 너무 잘 해놨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구찌 온라인에서만 먼저 오픈이 되고 판매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MZ세대의 젊고 영한 분위기를 살린 메타버스 아이템, 컬렉션 굿즈, 스냅챗, 구찌 앱, 인플루언서 홍보, 다른 브랜드들보다 이런 부분에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또 이 급부상에는 중국의 힘이 컸습니다. 모든 브랜드들은 중국의 힘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중국에서 가장 큰 쇼핑몰인 T몰에 입점하게 된 게 또 이 매출 성장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해요. 구찌 판매량 탑3로는 1위가 신발, 2위가 가방, 3위가 벨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이유님도 구찌의 메인 모델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신민아님의 화보를 보고 구찌가 이렇게 예뻤어? 이렇게 고급스러웠어? 이런 느낌을 또 받게 되더라고요. 정말 신민아님 왜 이렇게 예쁘신가요? 아, 나도 다시 구찌에 가서 의류 좀 사볼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자, 명품 계급도와 명품 매출 순위 이렇게 다르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오늘도 예술이야. 오늘도 이유라트. 이유라트.